자, 올바른 그 수학 공부 학습 습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님들이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방식대로 좀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 나중에 가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 공부를 시킬 때 그 양으로 공부를 정하지 말고요, 시간으로 정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가령 이런 방식이에요. 뭐 가령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그러면 수학을 하면 매일매일 한 장씩 하자. 이 한 장씩 하자 양으로 정하지 말고 시간으로 매일매일 수학은 요 시간에서 요 시간까지 30분 동안만 하다. 아니면 좀 이제 나이가 좀 고학년이면 매일매일 3시간씩 하자. 이렇게 양으로 정하지 말고 시간으로 정하게 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으로 정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그 양을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건성건성 수학을 하게 됩니다. 집중력 없게 하게 돼서 실수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빨리 대충 풀고 엄마한테 채점을 받고 틀린 것들은 또 빨리 오답을 해서 또 채점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이 길들여져서 무한 오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아무리 많은 양의 숙제를 내줘도 거의 뭐 집에서 30분 대충 끝내는 형태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30분 대충 풀고 끝내기 때문에 당연히 오답이 무수히 많아지죠. 학원에 가거나 그렇게 채점을 해보면 엄청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 학원에 또 하루 종일 고치기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 뭐냐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풀면 너 이제 그만해도 돼. 혹은 학원에서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집에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력 없게 공부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는 대충 찍고 채점 받고 틀리면 그 번호 체크한 다음에 다른 번호 찍어서 또 채점 받고, 이렇게 빨리 끝내는 데만 이제 집중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수학을 이제 굉장히 못하는 길로 빠져드는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이런 습관이 길들이게 되면 항상 문제를 집중력 없게 보고 그 다음 대충 풀어서 실수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엄청 실수를 해서 점수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초등학교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정해서 수학 공부를 시키세요. 가령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학년 정도 되는 3학년 정도 되면 제 자녀들한테는 3시간, 일주일에 3번씩 시키는데 3시간씩 수학 공부를 시켜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래서 3시간씩 시키는데 숙제는 안 내주고 3시간 동안 그냥 수학 공부만 시켜요. 수학 공부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얘가 뭐 진도를 빨리 나가든 느리게 나가든 그 시간 동안에는 수학 공부를 하면 중간에 물론 쉬는 시간을 주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빨리 끝내나 늦게 끝내나 3시간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풀어요. 세워라 내워라 느리게 풀어요. 근데 느리게 풀어도 냅둬요. 느리게 풀어도 냅두고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느리게 풀어도 좋은데 오답이 나오면 안 되도록 해라. 그래서 좀 집중력 있게 풀어서 실수를 줄이고 천천히 풀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앞에 내용이나 그런 걸 찾아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뭐 지문을 해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좀 천천히 풀고 정확하게 풀게끔 유도하고, 또 하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스스로 앞에 내용들을 찾아봐서 어떻게 푸는 건지 앞에 내용 다시 복습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해서 스스로 풀게끔, 이걸 끝내는데 집중하게끔 하면 이런 게 안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풀고 시간 어차피 뭐 3시간이다 그러면 3시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오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겠죠. 그죠? 그렇게 풀고 뭐 모르는 부분을 지문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앞에 내용들을 복습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안 가르쳐주고 앞에 내용들을 복습하고 다시 한번 풀어봐라.
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를 많이 끝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3시간 동안 수학을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푸나 저렇게 해서 푸나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앞에 내용 찾아보고 또 고민해봅니다. 그래서 또 와요. 와서 또 질문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얘가 이제 생각을 해서 풀만한 문제다 그러면 오케이 이 문제를 선생님이 8분을 줄 테니까 8분 동안 더 고민해서 한번 풀어봐라. 너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그렇게 다시 유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3시간을 채우는 거니까 8분 동안 더 고민하지 뭐 해서 8분 동안 고민해요. 고민하고 와요. 그래서 와서 푸는 경우도 있고 못 푸는 경우 못 풀었다 그러면 조금 힌트를 줍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접근했으니까 나머지는 너가 할 수 있을 거야.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양을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게 목적이니까 또 가서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 하나하나를 자기 힘으로 집중력 있게 푸는 연습들을 가지게 되는 습관을 기르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수학 학습 시간, 초등학교 때 올바른 수학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꼭 반드시 해줘야 될 거, 학부모님들 꼭 해줘야 될 거는 양으로 승부를 보지 말고 시간으로 승부를 보라는 거를 제가 꼭 당부하고 싶어요. 만약에 집에서 시키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뭐 1시간은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같이 수학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딱 1시간 동안만 하고 끝내주세요. 딱. 그 시간 동안에 하고 시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풀고 정확하게 풀고 해서 뭐 3문제를 풀든 2문제를 풀든 상관이 없으니까 오답이 안 나오는 연습들을 시키세요. 그 오답이 안 나오는 연습들을 하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게 오답이 안 나오는 연습을 하는데 1시간에 뭐 5문제밖에 못 풀어요. 이래서 진도 어떻게 나가죠? 근데 1시간에 30문제를 풀고 10문제를 틀리는 습관은 영원히 가서 고치기 힘들지만 1시간에 5문제를 푼 다음에 5문제를 다 맞는 습관이 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렇게 천천히 풀면서 다 맞는 습관의 형태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가져가면 이게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자동으로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문제 푸는 속도는 자동으로 빨라져서 1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얘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속도는 빨라지는데 무조건 다 맞게 되는 거죠. 오답이 안 나오고. 그럼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 양으로 승부 보지 말고 시간으로 공부를 좀 시키는 연습들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